My name is Frances Haugen. I used to work at Facebook. 그는 페이스북이 가짜 정보와 혐오 게시물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Harm children, stoke division, and weaken our democrac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진짜 새벽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힙하게 네. 모자를 딱 쓰시고 네. 너무 새벽이라 머리가 뜰 것 같아서. 네, 아, 상호 네. 일정상 오늘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금 새벽 4시 그리고 이제 한국 네네.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님이 이런 혈색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오늘은 워낙에 이른 새벽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피곤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좀 화이팅 더 할게요, 오늘은. 얼마 전에도 새벽 2시에 하나 수업을 하나 했는데 네, 뭐 조명을 더 밝게 하니까 네, 나더라고. 그래서 좀 조명을 좀 네. 밝혔어요. 네. 한 기자님도 아직 젊으시다고 너무 긴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면역력이 최고입니다. 네, 일단은 양질의 수면과 네. 교수님께서 딱 그 시간에 수업을 하신다면 교수님 말씀은 들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급박하게 영상을 플레이하는 게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페이스북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워낙에 페이스북은 주목받는 플랫폼이고 세계 최대 여전히 SNS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러 크고 작은 이슈가 많았는데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이 플랫폼의 책임을 방기한다 이렇게 해서 미 의회도 이제 주커버그가 청문회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듯 더 큰 핵폭탄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직 직원이 내부 고발 형태로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이 국내 생태계,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플랫폼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계시니까 분위기가 어떠한지 쟁점이나 이슈들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 이렇게 여론 주목받게 된 것은 2016년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선거 여론 조사 관련해서 영국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서 계속 맞아요. 있었는데요. 예. 지난해 여기서 미국에서는 그게 쟁점이었죠. 대선 때 어쨌든 가짜 정보들이 오남용 정보들이 유통이 되면서 페이스북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미국 주 법무부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치면 법무부죠. FTC, 법무부 이런 그 조직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고소를 했어요. 한쪽에서는 그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에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개 합치면 이제 이 독과점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조직해서도 하고 그리고 학계에서나 아니면 이제 의회에서는 여론 조작에 관련돼서 뉴스피드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람들을 좀 왜곡시키는지 여론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동시에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제 미국 대학들이 페이스북의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몇 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좀 노골적으로 비협조, 사실 이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국 이런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떤 시민이 이게 타깃 광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광고만 본다. 이런 광고만 본 시민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진다. 이런 약간 상호작용에 대한 조사였는데 자료 수집하는 걸 좀 많이 방해를 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 일환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는 사안이 좀 커졌던 게 그 내부 직원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프란세스 하우겐이라는 내부 직원이 내부 연구 문서를 가지고 밖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계기고요. 또 일반인들의 공분을 더 많이 산 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공개를 했고 이제 결국에 페이스북도 이제 밀려서 공개를 했는데 두 건을 보면은 이게 거의 2,500명을 온라인 조사를 하고 몇십 명을 이제 실제 대면 인터뷰를 한 결과예요. 근데 10대 특히 또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는 10대 소녀들이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이제 더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사실 그 최고의 사진만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은 상황일 수 있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왜곡시키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져서 이 단어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나왔지만 뭐 음. 그 담배 회사와 같이 담배 회사들이 계속 논란됐던 게 내부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도 이걸 은폐시키고 이러면서 계속 그 밖으로 이제 자기 좋은 점만 홍보를 한다. 그래서 그 큰 담배 회사와 같은 그런 해약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은폐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공격을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공교롭게도 6시간 이상이나 그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규제 측면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거부감 이렇게 좀 압박이 상당한 상황이죠 지금은. 네. 아까 전에 1,000명의 서베이 결과를 했는데 그게 페이스북이 자체 조사한 결과였던 거죠. 그렇죠. 페이스북도 연구팀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외부에 의뢰를 해서 자체 조사하는 결과가 이제 뭐 더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 프레스 하우겐이라는 이제 내부 고발자 지금 미국에서는 공익 제보자로 불리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공공의 그 선거 관련해서 미스 인포메이션을 담당하게 고용이 됐었거든요. 2019년도 페이스북에 조인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자료를 보게 됐고 이 자료를 그 일일이 다 찍어서 수천 장이 넘는 자료를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준비를 하고 이제 퇴직을 올해 4월에 하고 이제 4월부터 준비를 이제 외부 공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실 이 내용 가지고 지난달에 이제 그 폭로를 했죠.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아시겠지만 버트 머독이라는 워낙 유명한 폭스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재벌이 있고 미디어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폭스랑 페이스북, 구글은 아주 앙숙이기 때문에 루퍼트 머독은 이제 뉴스가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뉴스의 중요성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오픈 플랫폼들이 뉴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제공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번 주장하고 소송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호주나 사실 이런 데서 소송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제대로 다뤄준 거죠. 사실. 그것도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알고 들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빼박진 거잖아요. 내부에서 이제 직원들이 했던 거니까 뭐 아니라고 그쪽의 포지션이 모든 걸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기자님은 SNS를 이제 잘 안 하시니까 계정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은 특히 정치인들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북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근데 인스타는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인스타는 특히 뭐 이게 성별로 따지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외부로 보여지는 분들은 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또 와이프는 또 인스타를 또 엄청나게 오래 뭐 계속 봐요. 한 번 보면 또 계속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와이프님한테 딱 여쭤보시면 알 텐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은 조금 하는데 인스타는 계정만 있고 둘러보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다가 페이스북이 아재 플랫폼이 된 순간 제가 진입을 해서 아주 뒤늦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저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만 알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10대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결과가 없어도 그냥 포커스 그룹으로 인터뷰를 해도 장년층에도 또 심리적 박탈감을 좀 안길 만한 최고의 순간을 항상 그 사람들이 올리니까 또 비주얼이 주는 임팩트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매번 논의되고 있고 뭐 계속 SNS 많이 보면 우울감 빠진다 했는데 이런 식의 내부 자료들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나 개선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왜 방기했냐 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최다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이제 계속 이제 비판이라든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위기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주가가 올랐어요. 하루 확 떨어지더니 근데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의 위기가 지나갈 거라고 보는 그런 시장의 시선인 건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페이스북도 이를 활성 유저가 아마 6억 명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대체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본 자료인데 2021년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보니까 10대들은 틱톡을 훨씬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페이스북은 말씀하신 대로 정제돼 있는 뭐 그런 또 소통 플랫폼 특히 그 중장년의 소통 플랫폼으로 많이 왜냐하면 뭐 주커버가 84년생이잖아요. 사실 그때 하버드 대학에서 기숙사들 서로 이제 소통하려고 만든 플랫폼이고 뉴스 피드라는 게 먼저 개발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른 시기에 뭐 그러면서부터 서로 소식을 공유하면서부터 유통이 됐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최근에 카카오도 뭐 관련해서 좀 시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 군데 많이 진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할 때 뭐 여기서도 예약 같은 거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워낙 자기가 남긴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당장 플랫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단은 많고, 그리고 어저께 뭐 주커버그가 장이 끝나고 나서 계속 조용히 하고 있다가 한번 밝혔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 장문으로 예, 네. 그렇죠. 뭐 근데 뭐 결론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고, 사실 뭐 그 사람은 뭐 페이스북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공동 성명에서는 로우 레벨 간부라고 정확하게 약간의 그 발화자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부터 페이스북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기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그 루틴이 비슷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진행이 됐고, 의회 청문회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었죠. 이제 에이미 크롬보처라는 그 유명한 이제 법안도 발의한 그 대선 후보도 나왔었던 그런 여성 상임위원이 있는데, 아니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지금 이 건물에도 수처의 지금 페이스북과 그 구글에 로비스트들이 잔뜩 깔려 있다. 에서부터 좀 회의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가가 이제 반영해두시 그 아마 페이스북이 타격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기업 분할이나 뭐 사실 기업 분할은 또 뭐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의 생계도 걸려 있고, 그쵸. 사실 폭로자도 이 사실 의회에다가도 제소를 하고, 그리고 미국 그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증권거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거래위원회 뭐 그런 쪽에도 이제 제소를 했는데, 근데 정작 그 직접 당사자는 FTC에는 제소를 안 했단 말이죠. 그게 예.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FTC가 지금 기업 분할이나 독과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사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현재로서는 가진 조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하우게는 주장했던 게 감독위원회를 뭐 정확하게 그 데디케이티드라고, 그러니까 전담 감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야기했고, 나는 근데 뭐 이 회사가 이제 분할되기나 이렇게 좀 타격을 입기는 바라지 않는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아까 뭐 페이스북이 대체를 얻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소셜미디어와 같이 공존하는 세상은 바뀔 수 없는 세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비난을 하고 페이스북에 또 분노한 이유도 사실 이걸 매일마다 이용해야 되는, 우리는 일종의 공론의 장이라고 공익을 생각하는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사익을 혹은 또 뭐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소셜미디어 우리의 이용 행태들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틱톡으로 뭐 바뀔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아마 톡이 할 수 있는 롤과 페이스북이 할 수 있는 롤이 이미 좀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린 개선은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많이 바뀌겠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예전에 뭐 그 철도라든지 그런 사례들 때문에 국유화 뭐 혹은 뭐 분할 이렇게는 보이진 않죠. 이 시장은 또 역량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반응하고. 그 여성분이 이제 진짜 공익 제보라는 타이틀에 약간 맞게 포지셔닝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망하거나 뭐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죠. 선의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건전하게 개선되는 계기가 이렇게 마련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감시 효과를 통해서 뭐 그렇게 된다면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 아까 카카오도 언급을 하셨는데 국내외적으로 빅테크라고 불리는 대형 이제 플랫폼사들의 규제 이슈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빵 터져버렸으니까 옳다구나 해서 정말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힘을 받게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를 뭐 국유화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정치 권력이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그냥 지나갈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건 거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일부의 좀 규제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죠. 이번에도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한국에서도 그런 면책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면책 특권이라고 일종의 불리는 건데, 포털에서 이제 우리가 글을 올리거나 할 때 포털이 접속 차단이라든지 뭐 블라인드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포털은 좀 일종의 면책을 받아요. 그 행동 자체로. 맞아요. 그 미국 섹션 230이라고 불리는 통신 이제 품위 유지법이라고 하는데 96년에 클린턴 정부에 도입이 됐었어요. 그때.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관계시키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계속 그 코로나 이후로 이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공익 제보자도 섹션 230 사례를 들었죠. 특성 230 때문에 사실 이게 발화자를 찾아내려면 적극적으로 그 페이스북이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시민은 좀 위험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만들면서 섹션 230에 숨었는데 섹션 230에 대해서 이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더 강해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 의원이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공공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해치는 이제 헤이트 스피치 같은 거에 대해서 섹션 230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아마 그 논의들이 더 활발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공개에 대한 부분들, 개인정보 그리고 지금 플랫폼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을 못 그만두는 분들 중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사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고 옛날 싸이월드처럼. 그렇죠. 특히 그 페이스북은 뉴스 피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들이 쭉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플랫폼 이주를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오픈 플랫폼들은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개방성. 왜냐하면 좀 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압력이 더 커지고 페이스북도 결국에는 호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동안 페이스북은 여러모로 좀 수선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막거나 사실 페이스북도 감시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우리나라로 치면 재평회 같은 것도 이제 존재를 하고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과거보다 훨씬 더 좀 사회적 책임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거리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완전 우리 일상과도 맞닿아 있는 이슈여서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또 국내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거기 때문에 저희도 주목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저희가 앞선 미디어 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기존의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액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큘러스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한 기자님 매번 얘기하시는 크리에이터 경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생태계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독과점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회에 좀 해악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엄청 강하게 따져 묻는 분위기가 결코 긍정적인 시그널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페이스북이 새롭게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뉴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2월 달부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라고 사실 페이스북이 카카오 그 이상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 이 우려들과 비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가상화폐 시장 진출했을 때도 비난이 쏟아졌었고 올 초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4월에 메타버스를 좀 크리에이티브 경제를 하겠다고 하고 쭉 이제 제품을 내놨는데 벌써 2월부터는 이제 워시타 의회에서 이제 로비를 많이 했었어요. 페이스북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뭘 한다 그러면 규제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게 규제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세질 것 같고, 이제는 그냥 주커버그가 그냥 의회 불러나가서 적당하게 그냥 뭘 하자고. 사실 제가 페이스북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고도한 전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러면 결정해준 대로 따르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실.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근데 새롭게 그 메타버스를 또 우리가 또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주커버가 늘 이야기를 했었어요. 메타버스는 이제 개방성 때문에 집은 인터넷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 누가 주도해야 된다. 근데 인터넷처럼 이제 운영돼야 된다는 또 말이면은 이 정부 규제기관이 이제 강력한 규제 틀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의회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규 제품 진출을 할 때 많이 지장이 받을 것 같고 지금 이미 저번 주에 그 어린이 버전, 13세 이하 버전 인스타그램을 내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 문건 접은 건 아니고 이제 접은 거 아니에요? 뒤로 밀었죠. 왜냐하면 그걸 접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원래 사실 이 건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계속 인스타그램이 어린이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성범죄에 이용한 유튜브처럼? 많고 왜냐면 사진을 또 이렇게 특히 페이스북이 아동 성범죄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해요. 그 사진을 이렇게 좀 따와서 그 사진을 다른 데를 악용한다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공개로 많이 이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의식해서 아예 그냥 청정지대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만든 상황이었죠. 근데 그걸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게 쟁점이에요. 사실 그게 연령 제한을 더 강화하고 결국 인증 수단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아동의 사진이 유통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조치가 있겠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막을 수 있겠냐는 이제 그런 비난들이 있지만
뭐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여러 이면에 아마 그 광고주들한테 솔직히 청정한 이게 바로 광고주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를 이제 중단. 그때 한번 선거 직후 그 왔다 갔다 해서도 광고주들이 보이콧한 찬 적이 있어요. 맞아요. 페이스북이. PNG 필두로 해가지고. 네. 페이스북이 네. 제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음.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게 음. 페이스북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는 광고주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광고주용으로라도 좀 더 청정지대를 만든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지금 일단 그 사업도 좀 중단이 됐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인스타그램 TV라고 해서 또 새로운 기능을 내놨긴 했는데 조금 뭐 이렇게 이런 기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확장을 주저하고 신규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지금. 광고주는 뭐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저처럼 좀 의심 많고 약간의 좀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청정이니까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뛰어들 만한 사람한테 완전 노다지잖아요. 그 세상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페이스북 이용자로서 그렇게 외국인 아저씨들이 수작을 걸어요. 이상한 가계정으로. 그것도 네. 제가 가계정으로 신고를 하면은 뭐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정이 셧다운 안 되더라고요. 뭐 이 정도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청정한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페이스북도 원래 연예인도 인기가 많으면은 그에 따라서 논란도 많듯이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주자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더 사회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이번 기회에 좀 뜯어 고쳤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 사실 자정작용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처럼 좀 더 시끄럽게 페이스북을 괴롭혀야 돼요. 사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김범수 의장이 3년 만에 지금 국회에 이제 나와 있지만 그 김범수 의장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사람 다 인정하지만 저는 좀 약간 이 플랫폼 경제하고 우리가 불리는 이제 지금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 사실 거스를 쓰면 대세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대세라고요? 거스를 수 없어요. 플랫폼 거스를 경제는 수 없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제의 그 전환 형태예요. 그 기술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그 커넥션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C라고 그러는데 콘텐츠, 커뮤니티, 커넥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C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어려우면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이제 길 지나가다가도 안전하다 느껴야 되잖아요. 그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이 사회가 이제 더 이상 폐쇄되고 서로 살 수가 없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이용자들이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글을 짧게 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안 하는 거. 되게 부러워하는 능력 네.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까 짧게 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트위터도 안 하고 아까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누가 말하는 캡처하느라고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인스타그램 로그인 안 하면 안 보여가지고 사실 좀 안 쓰고 잘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사회랑 이제 의견을 이제 싸우기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에는 소비자를 이길 기업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현명하게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생각합니다. 네. 3G 얘기하시니까 그게 완벽하게 더 PR이 추구하는 방향이랑도 똑같아서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PR 하면은 그냥 홍보해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릴레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때 도움을 주는 매체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컨텐츠와 커뮤니티와 커넥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있어서 미디어 톡도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독자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소식이긴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북 이슈를 마지막으로 미디어 톡의 좀 쉼을 위해서 시즌 제로 저희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혈색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잠깐 쉼을 하려고 하는데 한 기자님께서 약간 소감이라도 아니면 의견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미디어들의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해보자고 해서 뭐 처음에 생각 같은 부분도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런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워낙 이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정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 생각을 좀 열어주는 그런 톡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이제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영역도 좀 넓히고 주위 분들 이야기 좀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너무 미디어 생태계에 과외받는 심정으로 이렇게 매주 얘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얘기 듣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이렇게 듣는 대중적인 컨텐츠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또 업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익하게 진짜 팟캐스트 이렇게 듣는 식으로 근데 저 사람들은 너무 지역색이 말투에서 묻어나 막 이러면서 재밌다고 네네. 오히려 네. 재밌다고 해서 그런 반응도 있었으니까 그게 다 이렇게 먼 곳에서 새벽부터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는 걸로. 제 방금 핑클에 약속해줘 이거 할 뻔했어. 그러시죠. 더 좋은. 근데 네. 지금 미디어 생태계도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이게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멀티 포맷으로 요즘에 그게 대세니까 멀티 포맷으로 준비를 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네. 기자님은 처음으로 모자 이렇게 쓰시고 멋있게 시즌 1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네. 조금 쉬시고 또 일상을 영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쉬시고요. 예, 네, 들어가세요. 네, 예,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